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다. 세스 고딘. 무언가에 진심을 다해 전념하고 싶으시나요? 꾸준함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피트 데이비스의 전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저는 최근 주말에 도서관에 다녀왔는데요. 입문 코너에서 어떤 책을 읽을까 한참 서성이는데 그때 저의 눈을 사로잡은 아주 단출한 책 제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피트 데이비스 작가님께서 지으신 전념이라는 도서였는데요. 전념이라는 제목에 유독 제 시선을 끌었던 이유는 요즘 저의 전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책의 띠 부분에 이런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무한 탐색의 시대에 꾸준히 전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요. 사실 저는 전념하는 삶을 살다가 최근에 번아웃이 크게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너무 한 분야에만 몰두하다 보면 금세 지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말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지 사실 작가의 삶 위에 취미를 좀 덧붙인 느낌인데요. 거기서 저는 조금은 번아웃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답니다. 저처럼 무턱대고 좋아하는 일에만 전념하다 보면 번아웃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책은 전념하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책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요즘 저에게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꺼내 읽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 피트 데이비스 전념은 상상스퀘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원래 기존에 제가 책 리뷰를 할 때는 책의 일부 구절을 낭독한 후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곤 했었죠. 그런데 이번 책은 책의 내용을 최소한으로 말씀드리면서 저의 느낀 점과 줄거리, 생각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책 소개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책을 쓰신 저자 소개를 먼저 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은 피트 데이비스인데요. 버지니아주 폴스 처치에서 각종 시민 활동과 연대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 정책에 대해서 생각이 깊으신 분이신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정책에 대해서 다룬 책은 아닙니다. 피트 데이비스 작가님의 책 전념은 총 3가지의 큰 목차로 나뉩니다. 첫 번째, 무한 탐색 모드. 두 번째, 전념하기 반문화. 그리고 세 번째, 액체 세계 속 고체 인간인데요. 이렇게 큰 목차로만 보면 어떤 이야기의 책인지 좀 감이 오시려나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큰 3가지 목차에 대해서 전체 줄거리를 다 소개해 드리진 않을 거고요. 첫 번째 목차에 나와 있는 이제 글을 몇 개 좀 줄거리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느꼈던 느낀 점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일에 집중해서 몰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책의 첫 번째 목차, 바로 무한 탐색 모드의 제1장, 문화의 2가지 유형을 읽으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바로 요즘 대중들의 모습을 잘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에는 좀 쉽지는 않죠.
흔한 예시로 요즘 우리는 어떤 영상이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콘텐츠를 접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로 요약본을 봐서 시간을 단축하기도 하고, 때론 다른 무언가를 같이 하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하기도 하죠.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야에서 진득하게 오래 하기보다는 일도 해봤다가 절도 해봤다가 하게 되죠. 이런 이유는 우리의 삶에 선택지가 아주 다양하고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여러 선택지를 열어두는 것에 대해서 폴란드 철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액체근대라는 멋진 표현을 떠올립니다. 현재 우리가 그저 탐색하는 것에만 그친다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의식과 몸이 그저 탐색하는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고 해서 마음과 영혼마저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몸이 이렇게 게을러 있다고 해서 난 계속 게을러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를 전념해서 계속 꾸준히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마음 때문일까요? 우리는 항상 한 가지 분야에 전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그들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이렇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아주 단적인 예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이, 새로운 곳이 열렸다고 하면 거기를 가보기는 하죠. 호기심에요. 새롭고 신선한 것이니까. 하지만 그 식당이 마음에 들어서 꾸준히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한 번 가고 가지 않죠. 그렇지만 계속 꾸준히 인기가 많고 계속 꾸준히 찾아가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 골목에서 몇십 년째 자리를 지켜왔다는 허름한 맛집 같은 경우들이 그렇죠. 그 맛집에서 음식을 한번 먹어보겠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념하는 사람들, 전념해서 무언가를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해온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호기심이 아닐까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보면서 얕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70번째 결혼기념일을 맞이한 노부부의 이야기에 우리들은 열광을 합니다. 작가는 여기서 한 분야에 전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반문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전념하는 사람들더러 반문화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것들을 건드려 보는 요즘의 주류 문화와는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주류 문화에 속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반문화 속 사람들의 이야기와 인생을 들여다보는데요. 계속해서 반문화 속 사람들처럼 무언가 전념해서 끈기 있게 한 가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을 텐데요. 그런 일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한 분야에서 끈기 있게 버티려면 그 일에만 계속 몰두해야 되기 때문인데, 왜 우리는 이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늘 탐색 모드에만 있는 걸까? 이것저것 찔러만 보고 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걸까? 이에 대한 우리의 의문점에 작가는 세 가지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후회에 대한 두려움, 둘째는 유대에 대한 두려움, 셋째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었는데요. 저는 이 커다란 세 가지의 두려움 중에 가장 공감이 됐던 두려움은 바로 후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한 가지 분야에 전념하다가 만약에 이게 망쳐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이거 하나뿐인데
그럼 다른 선택지가 없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두려움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안정적인 것 하나, 불안정적인 것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언론고시 공부할 때에는 직장 생활을 병행했고요. 작가나 출판사 일을 할 때도 거기에 따르는 불수입을 늘 생각해야만 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념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여기서 작가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한 대답으로 자발적 전념하기를 말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특정한 신념과 기술, 장소와 공동체, 직업과 사람들에게 전념하기로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실천이 참 어려운 것이잖아요. 하지만 작가의 말대로 이 말이 단순하면서도 정답이기는 합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무언가에 전념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전념하라고 해서 인생을 전부 다 바치라는 뜻은 아니고 그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꾸준히라도 버티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변화는 느리게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정답을 향해 잘 나아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죠? 내가 나아가고 있는 게 맞나? 이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게 맞나? 늘 끊임없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느라 전념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건 아닐까요? 여기에 39쪽에 나온 책의 본문을 살짝 읽어볼게요. 39쪽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전념하기는 허무주의와 근본주의 그 중간에 있다. 부분적인 확신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무언가를 시도하고 구현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본다. 지나치게 외부에서만 확신을 찾으려는 근본주의와 달리 전념하기는 우리 안에서 믿음이 유기적으로 자라나도록 한다. 더 깊이 전념할수록 무엇이 아름답고 좋고 진실인지 서서히 그러나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의심은 흔히 있는 일이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의심을 부정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뭔가 생각이 많고 항상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 안에 피어나는 의심도 사실은 잘 가고 있다는 걸, 오히려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신념도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념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흔들림과 의심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작가가 말하는 근본주의의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오히려 제 자신에게 온전히 전념하게 되면서부터 마음 한편이 편해졌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잃곤 했거든요. 이제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콘텐츠를 만드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 피트 데이비스의 전념은 어쩌면 그저 전념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뻔한 말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제 자신만을 바라보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로 한 저에게는 마치 쐐기를 박아주는 책이어서 더 크게 와닿았는데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옳아. 너 자신에게만 전념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전념하지 못하는 분들께서 읽어도 좋지만 전 오히려 전념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드려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이죠. 그러니 지금의 방향을 믿고
그리고 나를 믿고 힘차게 나아가라고요. 네, 오늘의 북 레포트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제 가슴에 와닿는 좋은 책을 만난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자기계발서와는 좀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곤 했는데, 오늘 이 책은 저의 고정관념을 깨게 해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하는 게 맞는지 갈팡질팡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신이 무엇인가에 전념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용기가 없으신 분들, 혹은 전념하며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의심이 드는 분들이시라면 피트 데이비스의 전념 도서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의 북 레포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